12장 유성생리와 개화생리. 수목을 증식시키는 방법에는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는데, 무성생식은 수목의 품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무성방식에 의한 증식을 의미하며, 유성생식은 자성 배우자와 웅성 배우자 간에 유전물질을 서로 교환하여 접합자로 증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업에서도 아직은 유성생식에 의한 종자로 번식시키는 수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성생식에 관한 지식은 종자 생산과 건전한 식수용 묘목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목본식물의 개화 종자 생산은 초본식물에 비해 불규칙하며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인목육종에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유성생식을 유도해야 하므로, 개화생리에 관한 제반 지식은 종자 생산을 증대하고 계열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1 유형과 성숙. 목본식물은 종자로부터 시작하여 생장 초기에 영양 생장만을 하면서 개화하지 않은 유형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 유형 단계가 어느 정도 지속된 후에 수목이 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성숙 단계에 이르게 된다. 유형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바뀌는 과정을 단계 변화라고 한다. 유형이란 수목이 영양 생장만을 하면서 어린 형태로 개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의미하며, 성숙이란 수목이 성장하여 개화하는 상태에 달해 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수목이 유형인가 성숙했는가는 개화 능력으로 판단한다. 12-1-1 유형기. 수목이 유형기는 수종에 따라 혹은 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방크스 소나무와 아르기다 소나무는 보통 3년이면 개화가 시작되며, 반면 유럽 적송은 보통 5년 이상이 지나야 개화한다. 표 12-1에 열거한 대로 낙엽송은 개화 전에 보통 10에서 15년, 가문비 나무는 20에서 25년, 전나무는 25에서 30년가량 경과해야 하며, 목본식물 중에서 유형기가 가장 긴 수종은 유럽이 너도 밤나무로서 보통 30년에서 40년가량 된다. 목본의 유형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아무도 이 기간 동안 에너지를 영양 생장에만 투입함으로써 경쟁 속에서 수고 생장을 도모하고 산림 내에서 햇빛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은 목재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업 경영에서 종자 생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유형기는 유전적으로 요인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 기간이 변화한다. 12-1-2 유형의 특징. 유형기에 있는 수목은 성수목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형태적 혹은 생리적 차이를 나타낸다. 그중 유형기의 특징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잎의 모양. 가장 흔히 나타나는 예로서 그림 12-1에서와 같이 서양 담쟁이 덩쿨의 유엽은 결각을 으로 갈라지는 경향이 있고, 성엽은 둥글게 자란다. 향나무의 경우 유엽은 바늘같이 뾰족한 침엽이며, 성엽은 비늘 같은 인엽이다. 소나무류의 경우에는 종자에서 발아한 첫해 1차 엽을 만드는데 유엽의 일종이다. 2. 가시의 발달. 귤나무와 아카시나무의 경우 유형기에서 가시가 발달한다. 3. 엽서. 유칼리나무의 경우 잎이 배열하는 순서와 각도가 성숙하면서 변화한다. 4. 삽목. 의 용이성. 유형기에는 삽목이 쉽다. 5. 고추성가지. 낙엽송의 경우 유형기에서는 가지가 왕성하게 고추 자란다. 6. 낙엽의 지연성. 참나무류의 경우 가을에 낙엽이 늦게 진다. 7. 수간이 해부학적 특성. 화렵수의 경우 황공제의 특성이 어릴 때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침엽수의 경우에는 춘제에서 추제로 전이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며 추제의 비중이 비교적 낮다. 그 밖에도 유형기에는 밋밋한 숲이와 덩쿨성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12-1-3 유형기의 생리적 원인. 수목이 어릴 때 꽃이 피지 않는 원인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단분열 조직이 세포분을 실시한 횟수가 적으면 유형기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어린 나무를 연속 강하에 키우면 생장을 촉진시키면서 유형기를 단축할 수 있다. 예에서와 같이 일정한 횟수 이상의 세포 분해를 거쳐야만 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믿어진다. 또 다른 관점은 어린 나무는 봄부터 가을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는
특징이 강한데 이러한 특성이 계열을 방해하는 것 같다. 즉 성숙목에서 일반적으로 화가 원기를 형성되는 시기는 한여름철로서 수고생장이 정지되고 세포 분열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기간이며 이때 정단 분열 조직이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서 실제로 어린 테다소나무 젖먹물을 장일 처리하여 가을까지 충분히 영양생장을 하도록 조치한 다음 휴면기를 늦게 유도하면 어린 나무도 화학 원기를 분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짐으로써 개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목이 영양생장을 계속적으로 하려는 특성 때문에 개화가 안 된다면 영양생장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처리로 유형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작나무의 경우 개화하는 개체에서는 유목보다 ABA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ABA 줄기생장을 감소시킴으로써 화의 원기가 생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12-2 생식생장과 영양생장과의 관계.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은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둘 간에 정관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비료를 투여했을 때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자주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자라고 있는 열매는 일반적으로 영양소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강력한 수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줄기뿌리 그리고 형성층의 생장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생식생장은 영양생장을 억제할 수 있다. 생식생장이 영양생장을 억제하는 경우는 과수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사과나무의 경우 개화 직후 모든 꽃이 제거하며 세 가지 줄기 뿌리 생장이 촉진되며 잎이 커진다. 산류수목의 경우 가장 잘 알려진 예는 자작나무이다. 자작나무는 가동 열매가 대풍년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열매가 양분을 독점하기 때문에 영양생장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 열매가 집중적으로 달린 수관에는 잎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며 정화가 발달하거나 죽어버려 수관이 쇠퇴한다. 줄기생장과 직경생장도 급속히 감소하며 그 영향은 개화하는 당년과 그 다음 해까지 비친다. 미송의 경우에도 같은 영향을 나타낸다. 그림 12-3에서와 같이 1962년과 1965년은 종자가 많이 생산된 해인데 종자를 많이 생산하는 개체는 생산하지 않은 개체와 비교하여 줄기생장이 훨씬 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직경생장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그림 12-4와 같이 종자가 많이 생산된 62년과 65년의 직경생장이 종자생장으로 인하여 현저히 감소하였다. 종자생장으로 직경생장이 감소하는 예는 다른 수종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유럽 너도나무도 종자가 풍년 이내에 연륜폭은 보통 때의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 영향이 2년 후까지 나타난다. 이와 같이 영양조직이 생식조직 간의 양분에 대한 경쟁으로 인하여 수목이 괴화는 정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매우 불규칙하게 된다. 과수의 경우에는 경련교실이 나타나서 풍년과 흉년의 교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풍년에 과다하게 양분을 소모함으로써 생리적으로 영양상태의 불균형을 가져오거나 이미 자라고 있는 꽃의 발달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2-3 유성생식 12-3-1 꽃이구조 1. 피자식물 피자식물의 꽃은 꽃턱에 부착된 네 가지 기관 즉 꽃받침, 꽃잎, 수술, 암술을 기본으로 한다. 위 네 가지 기관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완전하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 장미과에 속하는 벚나무의 꽃을 들 수 있다. 네 기관 중 한 가지라도 없으면 불완전하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푸플로류를 들 수 있다. 꼬리와서를 가진 수목 중에는 포플러류와 가래나무류는 꽃잎이 없으며 버드나무류는 꽃잎과 꽃받침이 없다. 꼬리와서는 수꽃이 꽃대가 연하여 밑으로 처지는 화서로서 꽃잎이 없고 포로 쌓인 단성화이며 버드나무과 참나무과 자작나무과에서 볼 수 있으며 중요한 목재를 생산한다. 목본 피자식물이 단성화를 가진 경우에도 대부분 일과로서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 안에 달리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참나무과 가래나무과 자작나무과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버드나무과 포플러나무는 암꽃과 수꽃이 각각 다른 그루에 달리는 이과이다. 드물게 나타나는 꽃 중에는 잡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양성화 와 단성화 한 그루에 달리는 경우로서 물풀의나무와 단풍나무에서 볼 수 있다. 표 12-2에서 피자식물과 목본식물의 꽃이 분류를 요약하였다. 어떤 꽃은 꿀을 분비하는 밀선을 가지고 있는데 밀선은 무궁화와 같이 화피 밑부분, 아카시나무와 같이 자방이 밑부분 혹은 수수 사이에 위치하며 꿀은 표피세포를 뚫거나 선목 끝에서 혹은 특수한 기공을 통해 분비된다. 2. 나자식물의 꽃에는 피자식물에서 볼 수 없는 꽃이 기본 구조인 꽃잎, 꽃받침, 수술, 암술이 없기 때문에 나자식물의 꽃은 진정한 꽃이 아니다. 그러나
유한 생장을 하며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서의 꽃을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꽃의 범주에 속한다. 나자식물은 말의 뜻에서 나타나듯 배주가 노출되어 대포자엽 혹은 실편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식물을 의미한다. 배주가 자방 안에 감추고 있는 피자식물과 분리학적으로 다른 강에 속한다. 나자식물의 꽃은 양성화가 없으며 모두 일가화 혹은 이가화인데 소출류와 은행나무는 대표적인 이가화이며 주목과 향나무는 개체에 따라서 이가화 혹은 일가화이다. 구과목에 속하는 소나무와 나우소과 칡백나무는 일가화로서 암꽃과 수꽃이 한 그루에 달린다. 구과목의 수꽃은 화분국과라고 하며 암꽃은 종자국과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솔방울 혹은 구가라고 할 때 암꽃을 의미한다. 수꽃은 여러 개가 모여 웅화수를 이루며 성숙하면 노란색, 자주색 혹은 붉은색을 띠는데 중앙축에 나선상으로 배열한 각 인편이 두 편에 두 개씩의 소포자낭 혹은 화분낭이 달리며 안에 화분이 성숙한다. 암꽃은 보통 찬란한 색을 띠는데 수꽃이 마찬가지로 중앙부에 나선상으로 배열한 각 포에 실편이 부착되어 있고 실편이 앞면 안쪽에 두 개의 배주를 달고 있다. 배주의 안쪽 끝, 즉 중앙축 근처에는 화분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즉 주공이 있고 주공 입구에는 수분액이 분비하여 화분의 부착을 돕는다. 12-3-2 화원기 형성. 화의 구조는 수목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화는 당년지 혹은 1년 이상의 가지 정단부에 정월어 달리거나 연맥이 생긴다. 화가 달리는 위치는 과일이나 종자 생산에 영향을 주는 전정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사과나무의 경우 화는 2년생 단지에 달리는 반면 열대지방의 수목은 대개 당년생 가지에서 부착된다. 대부분의 나자식물은 화를 생산하지만 피자식물 중에는 혼화발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다. 영양생장을 하는 주기끝은 무한생장을 하는데 일단 생식생장으로 전환하면 유한생장을 하기 때문에 꽃눈으로 분화되면서 더 이상 다른 조직으로 자라지 않는다. 1. 피자식물. 봄에 일찍 꽃이 피는 목본 피자식물의 경우 화원기는 전년도에 이미 형성되어 있다가 월동 후에 봄에 개화한다. 화의 원기가 형성되는 시기는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5월부터 7월 사이가 보통이다. 봄부터 6월까지 왕성한 영양생장을 끝내면 일시적으로 생장이 정지되는 동안 눈의 일부가 꽃눈으로 전환되면서 세포 분열과 확장으로써 화열을 만들며 이 상태로 월동한 후에 봄에 빠른 속도로 화서가 자라서 꽃이 핀다. 한 나무 내에서도 원기가 형성하는 시기는 자지의 원치에 따라 다르다. 사과나무의 경우 단지가 정화지보다 생장이 먼저 정지하는 만큼 원기 형성 기간이 빠르다. 과수 중에는 화학 원기를 형성하는 시기가 빠른 수종은 포도나무로서 5월 하순경이며 배나무는 6월 중하순, 사과나무는 7월 상순, 그리고 복숭아나무는 8월 상순이다. 산림수목 중에서 참나무의 화학 원기 형성 시기가 집중적으로 연구된 바가 있는데 산림수목에서 일과의 경우는 대개 수꽃이 원기 형성과 꽃이 발달이 암꽃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전자현미의 경우로 관찰하는 경우 참나무 속의 수꽃 화학 원기는 5월 말에 형성되며 7월 초순에는 처음으로 형태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자라서 계속 분화하며 10월에는 휴면기에 들어가기 전 거의 구조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도달한다. 암꽃이 화학 원기는 7월 말에 형성되지만 그 후 추가적으로 거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월동하며 3월 중순 이후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4월 중순에 개화한다. 2. 나자식물. 나자식물의 꽃은 대개 봄철에 개화하며 화의 원기가 전년도에 형성되는 피자식물과 같다. 나자식물은 암꽃과 수꽃이 구별되기 때문에 형성 시기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수꽃이 형성이 암꽃보다 먼저 이루어지며 그 시기에 다양하게 알려져 있다. 전나무류와 미송은 4월에 일찍 형성되며 솔송나무에는 6월에, 가뭄비나무류와 이깔나무는 7월에 형성된다. 소나무류의 경우 수꽃은 6월 말에서 7월 초순에, 그리고 암꽃은 8월 말에서 추정된다. 표 12-3에 일과와인 목본식물이 화학원기 형성 시기를 표시하였다. 소나무의 암꽃과 수꽃이 화학원기가 발달하는 모양을 비교해보면 암꽃이 정단 조직은 수꽃과 비교할 때 훨씬 더 크고 넓으며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수꽃은 정단 조직이 암꽃보다 작고 뾰족하다. 12-3-3 배우자의 형성. 이어 피자식물. 피자식물의 특징은 배주가 심피 속에 쌓여있는 것이다. 배주의 맨 바깥 부분에는 주피가 있는데 피자식물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 외주피와 내주피로 구분되어 나자식물의 한 개의 주피와 대조적이다. 배주는 성숙하면서 가운데 위치한 주심 내에 한 개의 세포가 남모세포로 분화하여 감소변을 거쳐 반수체인 4개의 남모세포를 만든다. 느릅나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중 한 개의 남모세포만이 유사분열을
3에 거듭하여 7개에서 7개의 세포에서 8개의 핵을 가지고 배낭을 형성하며 자성 배우자가 된다. 수술은 꽃밭과 꽃씨로 분화되는데 약은 보통 4개의 화분낭으로 발달한다. 각 화분낭에는 많은 화분모 세포가 생기고 각 화분모 세포는 1회의 감수 분열과 1회의 유사 분열을 거쳐 4개의 화분을 생산한다. 성숙한 화분은 피자식물의 경우 2개의 핵을 가진 상태로 웅성 배우자가 되고 이 상태로 화분 비산이 이루어진다. 크기는 작은 것은 직경 3마이크론미터부터 큰 것은 300마이크론미터까지 수종에 따라 변이가 크지만 20에서 40마이크론미터이 가장 흔하다. 이 나자식물. 나자식물에서 암꽃의 배주는 노출되어 있는데 중심부에서 주심이 크게 발달하여 한 겹으로 된 주피가 주심을 둘러싸고 밖으로 더 자라서 2개의 팔과 같이 주공을 형성함으로써 화분을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한다. 나무세포는 주심 안에 있는 한 개의 세포가 커져 형성되는데 대부분의 나자식물의 꽃은 이 상태에서 개화 수분이 이루어진다. 즉 피자식물은 개화 당시 배낭이 성숙해 있는 난자를 이미 형성한 상태에서 수분이 되지만 나자식물은 겨우 남부세포를 형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암꽃이 수정이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분이 이루어질 무렵 남모세포는 비로소 감수 분열을 하여 4개의 남모세포를 만들며 이 중에서 1개가 살아남아 연속적으로 핵 분열을 실시한다. 이때 세포벽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세포 내에 수백 개의 핵이 있는 상태가 된다. 세포벽의 형성은 라디아타나 소나무의 경우 1년마다 지연되며 이 중 몇 개의 세포가 분열하여 여러 개의 장난기를 형성한다. 한 개의 배주 안에 한 개 이상이 최고 100개까지 장난기가 형성되며 각 장난기마다 난자가 생기기 때문에 담배 현상이 근원이 된다. 이것은 소나무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장난기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남모세포에서 유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자성배우체라고도 하며 후에 영양소를 저장하여 배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따라서 나자식물의 자성배우체는 피자식물의 배우의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나 배우는 중복적으로 3N의 염색체를 가지지만 자성 배우체는 1N의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나자식물은 배우가 없으며 대신 자성 배우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한다. 나자식물의 수꽃 발달은 피자식물과 비교할 수 했을 때 흡사한 점이 많다. 수꽃은 각 인편에서 소나무과의 경우 2개 이상이 소포낭을 형성한다. 성숙한 화분은 소나무과의 경우 기낭이 2개 있어 바람을 타기 쉽게 되어 있으며 화분 비산 당시 4개에서 5개의 핵 또는 1개에서 2개의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연생 식물은 목본식물은 온대지방에서 주로 봄철에 개화한다. 산림수종에서 개화 시기는 수종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봄에 3월 중 가장 일찍 개화하는 수종에는 오리나무, 개암나무를 들 수 있다. 이깔나무도 중부지방에서는 소나무류보다 먼저 3개월 말경에 개화하며 그 다음 적송이 4월 하순, 잣나무는 5월 중순에 개화한다. 6월에서 7월에 개화하는 나무로서는 자귀나무를 들 수 있으며 7월에서 8월에는 회화나무의 꽃이 핀다. 10월에 개화하는 나무 중에는 개이깔나무가 있다. 소나무과에 속하는 수종들은 암꽃과 수꽃의 위치가 수관에 따라 크게 다른데 암꽃은 주로 수관이 상단에 달리고 수꽃은 하관부에 달린다. 수나무과 속, 미송, 전나무, 가문비나무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전나무와 잣나무의 암꽃은 수관이 상단부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달리며 수꽃은 그 아래쪽에 달린다. 이렇게 암꽃과 수관이 꼭대기 세력이 가장 완벽한 가지에 달리는 것은 수분 후 암꽃이 자라는 동안 많은 탄수화물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탄수화물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활력은 큰 역지 암꽃이 달림으로써 충실한 종자의 생산은 도모하는 것이다. 반면 수꽃은 수관 아래쪽에 활력이 약한 가지에 달리는데 탄수화물의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는 수꽃으로 분화한다. 특히 적송의 경우 수꽃이 많이 달린 가지는 수꽃 숫자만큼 염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수꽃을 생산함으로써 가지의 활력이 약해진다. 암꽃과 수꽃은 동시에 개화하지만 수꽃은 화분 비산이 끝나면 곧 탈락한다. 암꽃은 수분이 되면 종자가 성숙할 때까지 나뭇가지에 붙어 있지만 전혀 수분이 안 되는 암꽃도 조기 낙과 현상이 나타난다. 온대지 12-3-5 화분 생산 오분대 지방에서 주요 조림 수종의 화분 표시는 12-4와 같이 크기가 10에서 98 마이크로미터 가량 된다. 수목의 화분 생산량은 수종에 따라서 다른데 충매화인 과수류, 피나무, 단풍나무, 버드나무류는 생산량이 적은 편이며 풍매화인 호두나무, 자작나무, 포플러, 참나무류, 침엽수는 많다.
풍매하는 바람에 의하여 화분 비산이 이루어지는 날개가 있을 경우가 있으며 대량으로 화분을 생산한 후 수분 성공률이 높다. 예를 들면 풍매하는 자작나무는 한 개의 꽃밥에서 만 개의 화분을 생산하지만 충매화인 단풍나무는 1000개가량이 된다. 풍매화인 호두나무의 경우 한 그루에 성숙한 나무에서 5,000개의 꼬리화서가 있는데 수꽃 하나당 100에서 400만 개의 화분잎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며 총 50에서 200개가량의 화분을 생산하는 셈이며 이 중에서 25%가 활력이 있는 화분이 된다고 한다. 표 12-5에서 몇몇 수종의 화분 생산량의 비상거리를 표시하였다. 12-3-6 화분의 비산 화분의 비산은 기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화분 비산은 온도가 높고 건조한 낮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야간에도 습도가 낮아지면 화분 비산이 일어나는데 건조하면 꽃밥이 세포가 말라 꽃밥이 일리도록 유도한다. 화분 비산 간에 비가 오거나 온도가 빠르면 화분 비산이 적고 또한 곤충의 활동이 위축되어 과실의 결실이 나빠진다. 화분 비산은 비교적 넓은 면적에서 먼 거리까지 이루어진다. 비산거리는 일반적으로 화분 입자가 작을수록 멀어진다. 가뭄비 나무의 경우 화분이 많이 생산되어 있는 해에는 산림으로부터 4에서 8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에 두께 1cm가량의 화분이 쌓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화분은 상승기류를 타고 장거리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북극 상공에서 채집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림에서 화분의 비상거리는 비교적 짧아서 인근 나무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천연림에서 자연접종은 모수의 근처에서 만들어지며 따라서 서로 100m 이내에 자라는 나무들 数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나무보다 유전적으로 더 가깝다. 올프레나무의 경우 벌채지에서 암나무와 수나무의 거리를 90m가량 격리시키면 전체 배주의 1%만이 수정되며 60m가량 격리시키면 배주의 15%가량이 수정되었다. 화분 비산인 경우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총 11전후가 되는데 비산량은 정규 곡선과 같은 분포를 보이며 개화기 중간에 최고치를 달한다. 유럽 적송의 경우 비산 기간은 10에서 10일가량 되며 개체별로는 2에서 3일간을 거쳐 비산이 완료된다. 유럽 적송의 비산 기간은 독일 가문비 나무와 자작나무보다 더 긴 편이다. 낙엽송의 경우 비산 기간은 12일가량 되지만 5일간 집중적으로 많은 양이 비산된다.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의 경우 암꽃이 수관이 상단부에 집중적으로 달리며 수꽃은 수관이 하단부에 모이며 이것은 풍마에서 타가 수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즉 화분잎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지거나 바람이 불면 기류를 타고 옆방향으로 이동하여 이웃나무로 갈 수 있지만 수직 방향으로 상승하여 같은 나무의 암꽃을 자가수분시킬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다. 12-3-7 수분 1. 피자식물 수분이란 화분이 수술해서 암술머리로 이동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수분이 이루어질 때 주두가 감수성을 나타내어 화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수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화분이 비산할 때 주두가 감수성이 높은 상태에 있을 때 동시성이 있다고 하며 일과를 가진 수목간에는 암꽃과 수분이 화기가 일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두는 감수성을 볼 때 세포의 분비물을 분비하는데 이 분비물에 의해 화합성을 감지한다고 믿어진다. 주두에 화합성이 있는 화분이 도착하면 화분은 곧 발화하여 화분관을 형성하며 자란다. 화분관은 효소를 분비하여 화조의 중엽층에 있는 팩틴 물질을 녹이면 밑으로부터 자막을 향해 자라 내려간다. 밑으로 자방을 향해 내려간다. 2. 나자식물 나자식물에는 암꽃이 감수성을 보이는 감수시간은 잇갈나무의 경우 1일, 미송에서는 4일, 그리고 젖나무, 술송나무, 소나무류에서는 2주가량 지속된다. 감수성이 보이는 기간에는 노출된 배주의 입구에 있는 주공에서 수분액을 분비하는데 화분이 부착되기 쉽게 하며 주공 안에 수분액이 훑해할 때 화분이 함께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수분액은 소나무 속, 가뭄비나무 속, 편백나무 속, 측백나무 속에 관찰된 바가 있다. 수분액은 밤에 분비되고 오후에 없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주성분은 당류이다. 전나무, 잇갈나무, 솔송나무는 수분액을 분비하지 않는데 대신 적은 양의 세포 분비물을 생산한다. 3. 최소한의 수분량 낮은 식물에는 암꽃이 개화한 후 계속해서 유구가 자라기 위해서는 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구가는 조기낙과 현상을 보인다. 조기낙과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화분수는 수종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각 배주가 적어도 2-3개 이상의 화분을 받아들일 때 될 것으로 추측된다. 나자식물의 주공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주공에 들어가서 주심에 도달할 수 있는 화분의 숫자는 제한이 되어 있다. 유럽 적송의 경우 배주당 2-3개의 화분이 그리고
라디아타 소나무의 경우 7개의 화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미송이 경우에는 배주당 최소한 22개의 화분이 주피에 부착되어 그 중에서도 최소한 3개의 화분이 주공 안으로 들어가 최고의 종자 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다. 화분 비산량을 적을 경우 인공수분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구가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표 12-6에서 잣나무 솔방울이 생존율은 수분된 화분량에 비례하여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 표면에서 전혀 수분되지 않은 구가의 68%는 개화 후 5주 안에 조기가 낙과되었으며 1년 후에는 100%가 죽었으며 인공수분을 실시한 구가는 1년 후까지 90%가 살아 생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자식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두에 필요 이상의 수분이 이루어지지만 과일의 생숙을 위해서는 많은 화분이 필요하다. 사과의 경우는 10개의 배주가 있지만 과실이 자라기 위해서는 최소한 50개의 화분이 필요하다. 수분량이 이보다 적으면 화분이 생장 속도가 느려지거나 착과와 종자 성숙이 나빠진다. 12-3-8 수정 1. 피자식물 피자식물에서 화분간이 자라내려가는 속도는 무척 빨라 사과나무의 경우 24시간 내에 배주 입구에 도달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배나무의 경우 봄철의 온도가 5도 낮으면 12일이 걸려 암꽃이 감수 기간인 11일 이내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으며 온도가 15도로 따뜻하면 2일가량 걸린다. 개합나무는 3-4개월, 참나무류의 경우 상수리나무는 13개월가량 걸린다. 이 기간은 수분에서 수중까지 이루어지는데 소요되는 기간이다. 화분잎이 발달할 때 화분 관액과 생식핵이 화분관 속에서 들어가면 생식핵은 한 번 분열하여 2개의 정액으로 만든다. 화분관이 배주에 도달하면 한 개의 정액은 난자를 결합하여 배를 만들고 다른 정액은 2개의 극핵과 결합하여 배유를 만들므로써 수정을 2번 실시하는 중복수정을 한다. 중복수정은 피자식물의 특징이며 염색체수에서는 배는 난자, 정액이 결합하여 2N이 되고 배유는 2개의 극핵과 정액이 결합하여 일반적으로 3N이 된다. 2. 나자식물 나자식물의 수정 과정은 피자식물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개화 상태에서 암꽃이 배주는 남모세포를 형성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난자를 형성하지 않고 있다. 둘째, 수정 과정에서 단일 수정으로 그친다. 셋째, 수정 과정에서는 남모의 소기관이 소멸되어 웅성 배우체가 아닌 세포질 유전이 이루어진다. 주공 안으로 들어간 화분잎을 발화하여 화분관을 형성하면서 주심 조직 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은행나무와 유럽 적성에 화분간이 가치를 지닌 경우도 있다. 이때 생식세포는 소나무과의 경우 경형세포와 체형세포로 분열하며 소나무의 경우 이 상태로 월동한다. 체형세포는 후에 수정 직전에 2개의 정액을 만드는데 이 중에서 큰 정액이 장난기 안에 남아 난자와 결합하여 이 N의 배를 형성한다. 이때 자성 배우체는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난자만 수정되는 단일 수정을 하게 되며 자성 배우체는 1N으로서 독자적으로 자라서 양분 저장 조직을 역할을 한다. 그림 12-17에서 소나무류의 암꽃이 수분된 후 월동 당시의 모양과 수정 당시의 모양을 도해야 했다. 나장식물의 수정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부계세포질 유전 현상이다. 정액이 난자를 수정시키면 난세포 내의 소기관이 소멸되면서 대신 화분관에서 배출된 웅성배우체의 세포질 내의 소기관, 즉 색주체와 미토콘드리아 등이 분열하여 대체한다. 이렇게 생긴 세포질을 신세포질이라고 하며 소나무 속, 잇갈나무 속, 미송 등에서 관찰되며 부계세포질 유전 현상을 초래한다. 삼나무의 색소체 돌연변이에 의한 엽색 변이는 북의 유전이 되며 그 밖에도 잇갈나무의 엽록체도 같은 유전 현상을 보인다. 수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 수정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수종에 따라서 극히 다양한데 가뭄비 나무와 같이 수일이 소요되는 것부터 미송이 경우 3주가량, 개잇갈나무 속에 9개월, 그리고 소나무 속에 13개월가량까지 있다. 12-7에서 피자식물과 나자식물의 몇몇 수중에서 수분 후 수정 및 종자성주 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나열하였다.
적송과 잣나무의 경우 수분에서 수정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되는데 수분이 이루어진 후 주심에 발화하는데 1에서 2개월가량 걸린 만큼 생장이 느리다. 12-3-9 배의 발달 수분이 이루어지고 난 후 화분간이 발화하면 자방 혹은 배주는 일단 생존하여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며 12-7에서 보듯이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정이 이루어지지만 이에 앞서 배유가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배유는 성숙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리고 식물 호르몬을 축적하며 자라게 된다. 배는 배유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 배로서 자라기 시작하면서 배유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게 된다. 배의 발달 과정에서 나자식물과 피자식물의 차이점은 다음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나자식물은 초기의 접촉자가 분열하여 세포벽이 없다는 다액 상태로 되어 있는 반면 피자식물은 세포벽을 형성한다. 둘째, 나자식물의 배병은 피자식물보다 길다. 셋째, 나자식물은 분열 다배 현상에 흔히 관찰된다. 1. 나자식물. 나자식물의 배 발달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배 단계에는 배가 핵분열을 시작하여 세포벽을 형성하지 않고 다핵 상태로 되는 단계이다. 소나무에서 사핵 상태가 되며 핵이 난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2층, 3층, 4층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둘째 단계인 초기배 단계에 한 층의 세포가 길게 자라면서 배병이 되고 끝에 있는 배세포층이 분열하여 4개의 배로 발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다배 현상을 초래한다. 셋째 과정인 후기배는 배가 더 발달하여 후기 뿌리축을 형성하며 자엽을 만드는 단계이다. 이 다배 현상. 피자식물의 경우 다배 현상은 한 개의 배낭에 2개 이상의 배가 형성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 원인은 접합자가 분열하거나 반족세포나 조세포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배낭 바깥 추식의 배로 변하는 부정배의 경우가 있다. 특히 부정배는 모수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귤나무의 번식에 응용되기도 한다. 나자식물의 다배 현상은 소나무과에서 흔히 발산됨으로써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소나무과에서 흔히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중 단순 다배 현상은 배주 안에서 2개 이상의 장난기가 보통 존재하는데 각각의 장난기의 난자가 수정되어 여러 개의 배로 발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분열 다배 현상은 한 개의 수정된 접합자가 생장 과정에서 여러 개의 세포로 분열하면서 여러 개의 배가 되는 현상이다. 다배 현상은 배의 초기 발달 과정에서 흔히 발달되지만 나중에는 결국 한 개의 배가 끝까지 자라서 단일배로 되기 때문에 종자 하나에는 대개 한 개의 배가 들어있게 된다. 그러나 소나무 속 종자가 큰 피너스 람버티아나의 경우에는 종자 속에 2개의 배주가 자주 관찰된다. 2. 단위 결과. 단위 결과는 종자가 없을 때 열매가 성숙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자 없이 열매가 성숙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열매가 성숙하는데 간혹 수정이 없이 그리고 종자의 발달 없이 열매가 성숙하기도 한다. 단위 결과는 피자식물 중에서는 일반 과수에서 흔히 관찰될 뿐 아니라 단풍나무, 느릅나무, 물풀의나무, 자작나무, 튤립나무 등에서도 관찰된다. 나자식물에서도 단위 결과 형상이 관찰되는데 비립 종자만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솔방울이 완전히 성숙하는 경우다. 전나무 속, 이깔나무 속, 가무비나무 속, 향나무 속, 주목 속, 측백나무 속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소나무 속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나무 속의 수종은 수분이 되지 않아서 모든 배주 발육이 중단되면 솔방울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미국 적송의 경우에는 76개의 솔방울 중에서 1개만이 배주의 발육 중단된 솔방울이 있다고 한다. 단위 생식은 배주가 수정됨이 없이 바로 배로 발달하여 종자가 형성되는 경우인데 산림수족에서는 아직 발견된 예가 없다. 12-3-10 종자와 열매의 성숙. 피자 식물의 경우 참나무류에서 화이트 오크류와 개와 당면의 종자가 성숙하는데 개화부터 종자 성숙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며 그 단계별 종자의 성숙 과정을 표 12-8에 표시하였다. 알바 참나무의 경우 수분에서 수정까지 약 5에서 6주가량이 걸리며 배의 발달은 수분 후 9에서 10주 후부터 관찰되었다. 열매는 9월 중하순에 성숙하는데 5개월 동안의 자연 낙과율은 95% 이상이었으며 수분 직후 낙과율이 가장 높았다. 참나무류에서 블랙 오크류는 2년에 걸쳐 종자가 성숙한다. 나자식물의 경우 소나무 속의 구가 발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12-9와 같다. 이것은 미국 적성의 경우 위스콘신주 중부지방에서 관찰된 자료로서 봄이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6월 초에 개화가 늦게 이루어진다. 소나무 속의 종자는 2년에 걸쳐 성숙하며 금년에 개화하면
이듬해의 가을의 성숙함을 의미한다. 소나무와 그 밖의 속의 수목은 종자가 소나무과의 그 밖의 속은 수목이 종자가 당년에 익는다. 배주의 조기고사 정도는 국가 분석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최종원에서 종자 생산 효율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화분 비산 정도, 구가해충의 피해 정도를 알 수 있다. 적송에서 첫 해 고사한 배주의 경우 날개의 크기가 성숙종이 날개보다 약간 작고 종자는 전혀 달려있지 않으며 그 이듬해 고사한 배주의 경우 날개의 크기는 성숙 종자만큼 크고 종자의 크기는 성숙 종자의 3분의 1가량 된다. 그림 12-21에 2년에 걸쳐 성숙한 적송 구가의 모형을 나타내었다. 각 실편에서 두 개의 종자가 맺어지는데 적송 종자는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잣나무 종자는 날개가 없다. 12-4 개화생리 수목이 개화생리에 관한 연구는 초목식물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목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유형기 수목은 유형기가 있어서 이 기간에는 개화 촉진을 시도해도 쉽게 개화되지 않으며 이 기간이 보통 5년 이상, 길게는 30에서 40년 이상 된다. 2. 크기 수목은 크기가 커서 실험 대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다. 3. 유성생식 기간 수목이 유성생식 기간은 온대지방에서 보통 2년 혹은 3년에 걸쳐 화의 원기 형성, 개화, 종자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4. 광주기 반응 대부분의 수목은 광주기에 대하여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5. 순계의 육성 수목은 대부분 타가 수분을 하기 때문에 순계 육성이 어려워 균일한 시험 재료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초본 식물에 적용하는 개화생리에 관한 이론이 목본 식물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독자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2-4-1 주기성 수목이 유형기를 지나 개화한다 하더라도 불규칙 결실을 나타낸다. 사과나무의 경우 경련 결실이 뚜렷하며 2년에 한 번 풍작을 이룬다. 산림수목의 경우에도 주기성을 보여 불규칙하게 개화가 이루어진다. 독일 가문비 나무의 경우 입지 안에 한 입지 내에서도 연도별로 산지 간에 그리고 한 체종원 내에서 같은 산지의 클론 간에도 개화 상태가 크게 변이를 보인다. 소나무류 중에서 방크스 소나무는 매년 구가를 생산하지만 유럽 적송과 미국 적송은 3에서 7년 주기로 많은 구가가 달린다. 피자식물 중에서도 사탕당나무가 비교적 규칙적으로 종자를 생산하고 흑호도와 튤립나무는 불규칙하며 너도밤나무는 평균 7년에 한 번씩 풍작이 된다. 불규칙한 결실의 원인은 주로 화화원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화원기가 형성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면 개화량이 적어진다. 화화원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반되는 설명이 있으나 가장 널리 인정되는 것은 탄수화물이 부족 현상이다. 과수의 경우는 풍년이 들면서 자라고 있는 열매가 탄수화물을 고갈시키기 때문에 수강, 가지, 뿌리에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풍년 내 형성된 화화는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다음 해의 흉년을 초래한다. 흉년이 든 해는 거꾸로 탄수화물이 축적되어 화의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다음 해의 풍년을 가져온다. 자작나무의 경우에는 열매의 과다한 영양 소비로 인해 풍년이 온 해에는 화학 형성이 금지된다. 불규칙 결실의 또 다른 설명은 식물 호르몬 관계이다. 성장하는 사과나무 과실의 종자는 지베렐린을 생산하는 화학 원기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지만 종자가 커지기 전에 적과하면 종자의 억제 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 올리브나무에도 과실 내에 종자를 죽이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옥신을 처리하면 화화 발달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과실의 종자가 식물 호르몬을 생산하여 화의 발달을 억제함으로써 짐작할 수 있다. 12-4-2 유전적 개화 능력 환경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개체 간 생장 능력이 다른 것처럼 개화 능력도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다. 슬래시 소나무의 경우 체정원에 있는 여러 가지 클론들 간의 유전적 개화 능력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서 대량 개화 체계는 소량 개화 체계보다 15배 이상의 구가 생산량이 많다.
스미트링은 개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유전적 개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클론 체종원을 조성할 때 선발목의 유전적 개화 능력을 사전에 미리 고려해야 종자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만일 우수한 생장력과 수영만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여 종자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다. 개체 간에 존재하는 유전적인 개화 능력의 차이를 생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12-2에서 설명한 대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혹은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왕성한 영양생장을 보이는 개체는 생식생장을 억제하게 됨으로써 개화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질소 비료를 주었을 때 구호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개체는 체내 질소화합물의 함량이 비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개체보다 높다는 보고가 있다. 어떤 질소화합물이 여기에 관련되었다고 믿어진다. 리하트는 구가 생산량이 많은 개체는 적은 개체와 비교할 때 동위효소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슬래시 소나무의 경우 구가를 많이 생산하는 개체는 화합원기 형성 기간에 아미노산이 대사와 정화로서의 탄수화물 이동이 느려지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구가를 많이 생산하는 개체는 화합원기 형성 기간 동안에 일시적인 생장 정지 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12-4-3 성결정 임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피자식물과 모든 나자식물은 양성화가 아니고 일거화 또는 이거이기 때문에 성결정이 문제가 대두된다. 소나무 과에 속하는 수목에서 앙꽃과 수꽃은 수관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자르고 잡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관 상부에 있는 활력이 큰 가지에는 앙꽃이 달리고 수관 하부의 활력이 작은 가지에는 수꽃이 달리는 경향이 크다. 수관 상부에 있는 가지는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앙꽃의 생산 능력이 높은 광합성 혹은 탄수화물 함량에 의해서 촉진된다고 추측된다. 인분대 햇빛을 많이 받는 개체는 앙꽃을 생산하고 그늘에 있는 개체는 수꽃을 생산하며, 인공적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면 수꽃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 이 추측을 뒷받침을 해준다. 그러나 실제로 앙꽃과 탄수화물의 관계를 입증해주는 결과는 아직 발표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활력이 큰 가지에서 반드시 탄수화물이 축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이밖에 수관 상부에서 일어나는 수분, 무기영양소 혹은 식물 호르몬 관계 등이 관찰된다고 믿어진다. 무기영양 상태는 소나무 속이 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믿어진다. 투보양이 척박하거나 수목이 무기 영양 상태가 악화되어 결핍 현상을 나타낼 정도가 되면 수꽃이 생기며, 질소 비료를 시비하면 수꽃에서 앙꽃으로 전환이 일어난다. 이러한 관찰은 앙꽃은 무기 영양 상태가 양호할 때 촉진되며 수꽃은 영양 상태가 악화될 때 촉진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식물 호르몬도 수꽃의 성 결정이 관련된다고 믿어진다. 소나무류에서 옥신을 많이 생산하는 수관상부의 역지에 앙꽃이 달리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칡백나무에서 역지 위에 바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옥신의 구배 농도가 형성되어 앙꽃에서 수꽃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앙꽃은 높은 옥신의 함량에 의해 촉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베렐린도 성 결정에 관여하는 것 같으며, 지베렐린 분의 옥신의 비율이 높을 때 앙꽃이 되며 비율이 중간 정도 될 때 수꽃이 된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엥겔만 가문비나무 경우에는 지베렐린 처지로 앙꽃이 촉진되며 옥신 계통인 NAA 처리로 수꽃이 촉진된 예가 있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표 12-10에서 소나무과 수목이 성 결정에 관련한 요인들을 요약하였다. 이 표는 절대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목의 영양 상태는 개화와 큰 영향을 끼친다. 영양 상태가 양호한 환경에서 수목이 자라거나 영양 상태가 양호하게 유도하면 개화 촉진이 이루어지며 특히 앙꽃의 생산이 증가한다. 토양의 비옥도가 증가하면 유럽 적송이나 대양송에서 종자 생산량이 증가한다. 비료를 사용하면 과수원과 이모 최종원에서 개화 촉진이 이루어지는데 질소 비료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인산이나 칼륨을 단독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없지만 질소 비료와 함께 쓰면 개화가 촉진된다. 그러나 비료에 대한 반응은 앙꽃과 수꽃이 다르게 나타난다. 질소를 사용하면 앙꽃 생산이 촉진되지만 수꽃은 거의 반응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질소 영양 상태나 소나무류의 성 결정에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질소 비료의 개화 촉진 효과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화원기 형성에 맞추어 시비가 이루어지면 개화 촉진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봄철에 시비하면 영양 생장만을 촉진하는 경우가 많다. 소나무과의 경우 가장 확실하게 개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간벌이며 간벌로 인하여 수목이 전반적인 광합성과 무기 영양 상태가 양호해짐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간벌단 인문에서는 종자 생산이 증가하는데 미국 적송의 경우에는 간벌이 강도가 높을수록 종자를 생산하는 개체의 비율이 증가했다. 12-4-5 기호 목본 식물의 개화는 화화원기가 형성해서 개화 그리고 종자 성주까지 2년 혹은 3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한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종자 흉풍에 동시에 같은 반응을 보이면서 주기성을 나타내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기후는 수목이 개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기후 인자 중에 수목이 개화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것은 태양 복사량과 강우량이다. 개화가 많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년도 생육기간 동안 첫째, 태양 복사량이 많고 둘째,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강우량이 풍부하며 한여름에는 온도가 높으면서 강우량이 적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왕성한 영양 생장이 이루어진 다음 화화원기가 형성되는 한여름에 수분 스트레스를 유도함으로써 영양 생장을 억제하고 생식 생장으로 전환하게 된다. 특히 너도밤나무의 경우 덥고 건조한 여름을 지나면 다음 해에 종자 풍년이 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미송의 경우 한여름에 한 발이 암꽃 생산을 촉진시키며 화원기 형성 기간 동안 수분 스트레스를 인공적으로 가하면 작은 나무에서도 개화가 촉진된다. 한 발은 귤나무와 열대나무에서도 개화를 촉진한다. 반면 생육기간 동안 인공적으로 최종원에 관수하면 개화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테다노 소나무의 경우 최종원의 경우 4월부터 9월까지 계속하여 관수하면 암꽃이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반면 4월에서부터 6월까지 관수하면 7월부터 9월까지 관수하지 않은 경우 암꽃이 생산이 촉진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술래시 소나무에서도 관찰되었다. 14-4-6 광주기 초보는 일반적으로 광주기의 반응을 나타내지만 목보는 광주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밤 시간을 중단시키면 피세아 글라유카에서 개화가 억제되며 적송의 경우는 81,624시간이 광주기에서 개화가 억제되고 대신 16시간과 24시간 처리에서 줄기가 길게 자란다. 그런 광주기의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간혹 있다. 소나무의 물목을 장이라해서 늦여름까지 생장시켜 휴면을 늦추는 개화 촉진이 되며 피너스 콘트라타의 유무는 단일 처리를 하였을 때 암꽃이 더 많이 생산되는 예가 있다. 무궁화는 장일성 식물로 알려져 있고 진달래는 단일화해서 화합분화가 촉진된다. 목본식물에서 외의적인 광주기에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로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측백나무는 장일 처리를 했을 때만 지벨린 처지에 의해 개가 촉진되고 쿠르프레소스 아리조니아카는 장일 처리를 했을 때만 지벨린 처리 이존의 수꽃이 촉진된다. 12-4-7 식물 호르몬 수목이 개화 현상에서 식물 호르몬이 관여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에 대한 지식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만큼 식물 호르몬이 내적 변화와 개화의 관계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으며 외적으로 처리한 생장 조절대에 대한 반응이 수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 옥신. 옥신은 수목이 정화에 생산되는 가지 활력과 성 결정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밖의 계열에 관련된 다른 역할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항옥신제이면서 생장 억제제인 크롤메쿼트, 알라, TIBA 등은 생장 영상을 정지시키고 목본 피자 식물에서 개화를 촉진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소나무류의 화학원기 형성 기간 동안 옥신의 함량이 낮고 영양생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개화의 옥신의 역할은 낮은 농도를 유지함으로써 영양생장을 억제하고 정단분열 조직을 정지 상태에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 특히 옥신을 직접 수목에 처리했을 때 대개 개화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 지베렐린은 초본식물에서 추나 처리를 대신하거나 장일식물의 경우 장일 처리를 대신하는 기능이 알려져 있으나 단일성 식물에서는 대개 개화 촉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목본 식물의 경우에도 피자 식물에서 지베렐린 처리는 개화를 억제하며 자라나는 과실의 종자에서 지베렐린이 생산되어 화원기 형성을 억제한다고 믿어진다. 나자 식물의 경우 지베렐린 처리는 개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많은 수종에서 개화 촉진이 가능하다. 지베렐린은 지금까지 84종이 알려져 있는데 그중 73종이 고등식물에서 추출된 것이다. 그 중에서 지베렐린 애시드는 측백나무과 나구송과에 속하는 모든 수목이 개화를 촉진시키지만 다른 수목에서는 효과가 없다. 지베렐린은 본래 지용성 화합물류인데 OH기가 없거나 한 개만 있는 지벨렐린류를 준극성 지벨렐린이라고 하며 2개 이상 있는 지벨렐린류의 극성 지벨렐린도 분류한다. 중극성 지벨렐린 중에서 특히 지벨렐린 4와 지벨렐린 7은 지금까지 소나무과의 19종에서 개화를 촉진시켰다고 보고된 바가 있다. 특히 낙엽송은 최종원에서 개화가 안 되어 문제인데 지벨렐린 4와 7과 당근 처리로 3년생 전목묘와 성숙목에서 개화를 촉진한 바가 있다. 준극성 지벨렐린류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 과정에서 이용되는데 화원기 형성 기간 동안 준극성 지벨렐린의 함량이 영양생장이 요구하는 양 이상으로 축적되면 화의 원기 형성이 촉진된다고 믿어진다. 따라서 지벨렐린 4와 지벨렐린 7이 혼합물을 처리하면 개화가 촉진된다. 지금까지 수목이 개화를 촉진시키는 처리는 대개 스트레스를 주어 수목의 생장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일시적인 쇼크 상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수분 스트레스를 줄 경우 중극성 지해류가 체내에서 극성 지해류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중극성 지베렐린의 함량이 정화에서 높아져 화원기 형성이 촉진된다. 3. 사이토키닌. 목본 식물의 개화에 사이토키닌의 역할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과수 중 사과나무와 광귤에서 사이토키닌은 뿌리에 생산되어 목구 조직을 통해 입으로 운반되어 개화를 촉진한다고 한다. 나자 식물의 경우 미송에서 개화하는 개체의 줄기 내 사이토키닌 함량은 개화하지 않은 개체보다 높아짐으로써 개화에 관련된다고 믿어진다. 12-4-8 스트레스. 지금까지 목본 식물에서 개화를 촉진시키는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비처리나 호르몬 처리 같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있는 대부분의 처리는 수목의 화원기 형성 기간에 생리적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초래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여러 가지 환경 요인 중에 기후에 관련되는 인자는 주로 수분, 스트레스 혹은 환발을 유도하는 경우가 효과적인데 덥고 건조한 여름이 지속되는 경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밖에 전목, 가지치기, 당근, 이식 등과 같은 무역에 관련된 처리뿐만 아니라 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엽, 나무 벌채로 인한 뿌리 손상, 저온에 의한 피해, 박피 등에서 개화가 촉진되는데 이러한 처리는 수목에서 자극 혹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 밖에도 질소 시비, 간벌 등에서 개화 촉진 효과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시비와 간벌 그리고 박피, 처리 혹은 pH 정도에 비례하여 개화량이 증가하는 사례로 보아 수목의 생리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수목이 비례적으로 개화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수목이 개화 생리는 송수목의 정상적인 상태에서 생물학적 리듬을 주기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내적인 생리 균형이 외부에서 자극에서 의해 파괴될 때 영화학적인 균형이 교란되면서 체내 지벨렐린과 같은 식물 호르몬이 균형이 깨짐으로써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꽃과 종자를 생산하게 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인목육종의 목적으로 개화를 촉진하고자 할 때에는 나자 식물 중에서도 측백나무과, 나구송, 소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은 한발유도와 같은 스트레스 처리와 지벨렐린 처리제에 적절히 병합함으로써 조기에 종자 생산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림 12-22에 기후적, 토양적, 무육적, 그리고 수목이 내적인 요인과 목본 식물의 개화와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수목이 개화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요인들은 탄수화물과 아미노산 간의 영양학적 균형을 교란시킴으로써 알려지지 않는 식물 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리고 생식생장을 유도한다고 생각된다. 12-4-9 무궁화의 개화 촉진. 목본 식물은 대부분 광주기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 변화로 개화를 촉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무궁화의 경우는 장일식물이다. 한국의 경우 일장이 늘어나는 5월 말에 꽃눈이 원기가 생기기 시작하며 7월부터 개화한다.
일장이 길어지면 개화가 지속되고 일장이 짧아지면 개화가 중단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9월 말 혹은 10월 초순 개화가 끝난다. 이와 같이 일장에서 영향을 받는 성질을 이용해 무궁화의 개화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겨울에 무궁화 꽃을 보고 싶으면 야외에서 11월 한 달 동안의 추나처리를 낮은 온도에 노출시켜 꽃눈이 있는 개화 억제 호르몬을 제거하는 것가 끝난 다음 12월경 온실에 넣어 온도를 높이고 일장을 길게 해주면 약 60일 후 꽃을 볼 수 있다. 봄과 늦은 봄에 꽃을 보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은 요령으로 개화를 원하는 시기보다 약 60일 정도 앞당겨 온실에서 옮겨 기르면 된다. 가을 늦게까지 지속적으로 꽃을 보고자 할 경우에는 꽃이 피고 있는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일장을 연장시키고 온도를 높게 하면 꽃눈이 새로 생기면서 10월에도 개화가 지속된다.